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도 저희 백주회 멤버들이 산을 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주회 멤버들이 부여에 있는 월명산이라는 산에 올랐다가 지금 부여 읍내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백주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주회원 이경입니다. 오늘 등산 힘들지 않았어요? 예, 역시나 가뿐하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수육하고 우리 전통적인 나물 반찬들이 있는 집에서 네. 이 천우덕이라는 백주 한 잔을 시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천우덕은 천우덕이라고 되어 있죠. 남한병의 작은 병입니다. 예, 예. 요게 125ml짜리인데 원래는 요것이 4병에 들어있는 케이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청해성 칭하이, 네. 칭하이가 서안에서 서쪽을 훨씬 더 예전부터 서역으로 가는 경제 입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청해성 면적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7배가 되고 그래요. 좀 챙겨주세요. 들고 계시기 편하신데. 그럽시다. 네. 급하기는 그죠? 아우, 술이잖아요. 참. 네. 처음 게스트 때가 나한테 술 따라주는 경우가 있네. 예, 좋습니다. 저 두 번째예요. 한번 마셔보고요. 네. 소주잔입니다. 이거 백주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좀 첫맛이 이렇게 가뿐하게 밍밍하죠? 예. 특이한데요? 요 술은 중국 일반적인 백주와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해성으로 여행하다 보면 거기서 전부 이제 광고들의 모든 것이 청과. 네, 청과. 과자가 벼화변에 과일 과자를 씁니다. 청과라고 하는데 칭커라고 해요, 중국말로.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길 말이 적당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쌀보리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쌀보리하고도 또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일반 우리 겉보리하고 쌀보리가 있는데 쌀보리는 잘 벗겨져요. 그죠? 네. 고산지대,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의 특수한 보리계통, 청과를 원료로 한 술이다. 이 청과 술들이 대부분이 이 백주가 도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렬한 맛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제 딱 목넘김이 타고 넘어가는. 제가 어떤 데 표현할 때는 혹시 이거 맹탕 아닌가? 네. 이런 말도 쓴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시보면 알지만 천천히 은근히 쫙 올라와 봅니다. 그렇구나. 근데 천우덕이라 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은 큰 덕을 받은 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하늘의 덕을 받아야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가 청나라 때 돼야 겨우 이제 중국 본봉이 갑니다. 물론 그 전에 당나라부터 강력은 속했습니다만은 늘 개발이 안 되고 있던 오지. 중앙정부에서 보면은 늘 거기 변방의 오지였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때문에 누구 어떤 중앙정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데 그들이 제일 하는 것은 뭐냐? 목축입니다. 그 고원 3,000m가 넘는 그 평원 들판에 그 이제 양과 소들을 풀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들한테는 이 쌀보리와 그 들판의 풀들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사 준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거기에는 천우덕이라는 술도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것이 현대 백주회사 천우덕이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맛을 말씀해 보시죠. 네. 우리 이경희 씨는 백주를 벌써 여러 번 이것저것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급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네.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한번 마셔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수하고는 다른 그런 맛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쌀보리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이 청해성이었습니다. 칭하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칭하이까지 직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관광을 하려고 하면은 상해나 남경이나 북경 이런 대도시에 가서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칭하이의 주도인 시닝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무튼 그 드문 기회를 얻어가지고 4박 5일 청해호라고 있어요. 큰 호수입니다.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 청해호를 한 바퀴 도는 3박 4일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셨군요. 예. 이 술 공장에 먼저 방문했다가 다음 날 이제 투어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장만한 것이 요거 4병 들어있는 한셋도 천우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한 병씩 마시는 거예요. 125ml짜리입니다. 45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주 한 병 그런 용량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45도 정도라 그렇게까지 크게 자극적이지는 않고 좀 자국 넘김이 좀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칭하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푸르른 청해호와 그 청해호를 둘러싸고 있는 끝없는 청과 밭이 있어요. 보리밭이에요. 그것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유채꽃밭이 또 거기 한쪽 구석구석마다 광대하게 퍼져 있어요. 그 너머에 끝없는 초원들이 펼쳐지고 그 초원의 끝에는 4,000m가 넘는 만년설을 덮어선 산맥이 쫙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중에서도 어떤 풍경이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느냐 하면은 저는 뭐 황하도 그렇고 황산도 그렇고 계림도 그렇고 다 좋지만은 저한테는 이 청해가 칭하이가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고. 혹시 첫사랑 느낌이신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 자, 거기서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술, 그 청해성을 대표하는 술이 천우덕이다. 거기에 이 청과를 원료로 한 술 회사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중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중에 칭하이호와 칭하이의 평원들을 여행할 적에는 요 천우덕 한 병씩을 소지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 게 청과라 하면 푸른색, 푸른청 그렇게 되는데 왜 굳이 술병은 흑색을 썼을까요? 저는 파란색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 굳이 흑을 썼을까? 자기들은 구분을 해요. 요 모두 소흑, 소청, 소자 이렇게 해요. 술병. 그러면 그 술병 색깔이 흑색, 그렇죠. 자색, 청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편의상의 구분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군요. 저기 이 집이 뭐 보리밥이 전문이라고 합니다. 보리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수육 이것이 또 백주에 그렇죠. 잘 어울립니다. 보리로 만든 청과. 그렇죠. 네네. 오늘 쌀보리 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전통적인 보리밥집에 왔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흥겹게 마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천호덕 청과 백주 이야기를 더 이어볼까 합니다. 아주 시원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식은 특히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고원지대에서만 재배되고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죠. 그 중에 90% 이상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국인들,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를 55개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소수민족이 바로 장족입니다. 이 장족의 텃밭이 바로 이쪽 청해성 서역지역입니다. 이 장족들한테는 3,000년 전부터 이 청과 칭크가 바로 주 곡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죠. 그것이 개량되어 가지고 평지로 이주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의 원조가 청과일 것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탐사와 조사 활동을 해왔는데, 그 학설의 확실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1937년, 즉 4,200m 청장 고원에서 발견된 그 청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과 품종들은 그 혹한과 변화무쌍한 기후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는 곡식들이었어요. 이후 가장 높은 지역에서 발견된 청과는 무려 해발 4,750m가 되는 히말라야 산맥 쪽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강바현 청과라고 하는데, 강바현은 중국 소속입니다. 인도의 동북부 지역, 그 히말라야의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 강바현인데, 그 높은 지역에서 청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자들이 그것을, 그 품종들을 이 평원지대로 옮겨갖고 심어봤더니 다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종이 바뀌어버린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아무튼 중국의 그 서역지역 청해성 청장지역에서 그 북쪽을 청해고원이라고 합니다. 그 청해고원에서 대량의 청과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천호덕을 비롯한 청해성의 청과 백주 회사들은 대부분 이 청해고원의 재배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청해성을 여행하면은 청해성의 수도가 되는 시닝시, 서령이라고 하죠. 거기 도착하는데 그 공항 자체가 벌써 2,200m 해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공기가 다르고 햇빛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햇볕 속에서는 마치 40도 이상의 기온인 것처럼 잠시도 서 있기가 힘든 그런 고열감을 느끼는데, 바로 그늘로만 들어가면 선선해집니다. 그만큼 건조해요. 거기에서 공항에서 한 30분 차를 타고 나오면은 바로 서령시, 시닝시입니다. 이 시에서 북쪽으로 또 한 30분 차로 달리면은 마주하는 마을이 호조, 중국어로는 후주라고 합니다. 후주 토족 자치현입니다. 중국에서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토족도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후주입니다. 관광객들은 꼭 이 후주 민속촌을 들리고 하는데, 그 민속촌에 포함되어 있는 술회사가 바로 천호덕 회사입니다. 저도 제일 먼저 이 술회사를 찾아가서 몇 군데를 둘러보았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술을 숙성 저장 보관하는 그 용기였어요. 놀랍게도 이곳 후주에도
쌀이나무 가지를 촘촘히 엮어갖고 거대한 광주리를 만들어요. 그 광주리 안에다가 술을 담고 10년, 20년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에서는 주해라고 해요. 술주자에 바다해자를 씁니다. 섬서성 서봉주 술회사에 가면은 그 전통적으로 이 서봉주 회사가 바로 그 추해를 이용해 가지고 술들을 장기간 숙성시키고 보관합니다. 창고에 그 거대한 광주리들이 도열해 있죠. 이방인들이 볼 적에는 기이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쌀이나무 가지로 엮은 광주리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느냐, 그리고 3, 40년까지 안전하냐. 물론 그 기술들이 있겠죠. 거기에 종이 같은 것을 겹겹이 바르고 거기 밀랍도 바르고 꿀도 바르고 이럽니다. 때문에 거기서 장기간 숙성된 술은 훨씬 더 항아리 술들보다 향이 거룩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서령에서 차를 타고 계속 가면은 청해호가 나타나고 거기서 넘어가면은 사막이 나오고 봐도 요즘에 티베트의 수도 라사가 나옵니다. 이 길이 바로 당태종의 딸이었던 문성공주가 토본으로 시집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1400년 전이었죠. 토본의 왕이 화친을 약속하면서 당태종에게 요구했던 조건이 공주와 나를 혼인시켜달라. 그래서 태종이 문성공주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 황제 국가에서 공주 하나가 시집을 가니까 요새로 치면 사단병력의 군대가 호송대로 붙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의 티베트 땅에 토본 땅에다가 선진적인 술 빚는 그 기술, 양조 기술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바로 문성공주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초원지대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풀밭만 나타나고 사막이 나타나고 거대한 산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서 공주는 비탄 어린 말로 읊었죠. 세상의 모든 강들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나만 왜 서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국 본토에 술 빚는 기술이 서역까지 다 옮겨졌는데 그리하여 이 청해성 지역에서의 양조 기술의 역사는 그 문성공주 이후부터다. 그리고 백주, 청과로 백주를 빚기 시작한 역사는 한 60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000m가 넘는 산들이 줄지어 있다 그랬죠. 때문에 이 천호덕 회사에서도 발효술 구덩이를 그 산맥에 화강석들, 바위들이 많아요. 거기에 바위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청과 원료들을 발효시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년선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걸 빙수라고 하는데 그 빙수가 땅속에 잠겨들었다가 솟구쳐 나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술을 빚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물, 화강암 구덩이에서 식힌 발효, 그 다음 그 30m 이상 고원지대 청정구에서 생산되는 청과, 그걸 어우러진 합작품이 바로 청과 백주다.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 정부에서도 이 청과 백주를 친환경 생태 술로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해성 지역 사람들은 청과 백주를 자랑하기를 이 술은 아무리 먹어도 머리를 때리는 법이 없고 그리고 쉽게 깨끗이
깬다. 술 기운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저도 그거 뭐 몇 병을 사갖고 그 청해요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녁마다 한 병씩만 마시는데 낮에는 40도의 고온의 뜨거운 날씨인데 밤만 되면은 거의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숙소마다 난로를 피워놓고 있어요. 밤에는 거기서 그 서역의 음식들로 술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술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밍밍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나면은 단맛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유시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은은한 보리향 같은 것이 납니다. 그리고 뒤의 향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런 술이 청과 백주다. 지금 현재 이 청과 백주는 아까 125ml짜리 4개가 한 케이스라 그랬죠. 그걸 현지에서는 100위안, 우리 돈 2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좀 고급이라고 하는 천우덕 청과 백주, 고원해발 혹은 복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술들은 3만원이 채 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청과 백주는 다른 백주에 비해서 훨씬 우리 몸에도 부담이 적고 이로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건강 생각하는 술꾼들이 흔히 찾기 때문에 중국 어느 지역에서도 이 청과 백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중국을 여행할 적에 비록 청해성 그 넓은 들판을 보진 못한다 하더라도 혹여 청과 백주를 만나면은 그 밍밍한 그러면서도 단아하고 보리향이 나는 그 술을 한잔하면서 청해의 푸른 물결과 시렌 산맥의 그 높은 산에 눈 덮인 장관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